안녕하세요. 미트마스터 임치호입니다. 제1과 식육학 개론에 이어 제2과목 식육위생학 문제 및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육위생학 자체는 좀 어렵게 다뤄지는 문제가 많아서 한 60문제가량의 예상 문제로 냈는데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천천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 다음을 설명하는 것을 고르시오. 본체가 가느다란 실 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진 균계. 먼저 여기서 1번의 세균. 세균의 특징은 증식과 복제에 필요한 기능과 조직을 가진 가장 작은 조직입니다. 자, 이거랑은 관계가 없겠죠. 자, 효모. 효모의 특징은 균계에 속하는 미생물이다.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은 효모와 곰팡이는 비슷한 느낌을 갖지만 전혀 다른 개체라는 것들. 효모는 아니고요. 자, 미생물은 세균, 곰팡이, 효모를 통칭하는 것이다. 미생물도 아니고. 자, 여기서 말하는 균사로 이루어진 균계. 2번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미생물 증식 곡선을 설명하는 단어 중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틀린 것은 또는 옳은 것은, 이 부분들은 항상 잘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미생물의 증식 곡선 단계는 총 4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까지의 기간을 유독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균이 최대 속도로 증식하는 단계 대수기. 그 다음에 글자 그대로 미생물이 멈춰있는, 정체되어 있는 정체기, 그리고 미생물이 사멸하는 사멸기, 총 4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 중에서 틀린 것은 4번 변폐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온도에 따른 미생물의 분류 중 저온균은 몇 도씨에서 증식하는가? 그러면 이제 균 쪽에는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이 있는데, 자, 중온균의 경우는 20도에서 25도씨, 그리고 고온균의 경우는 45도에서 70도씨에서 증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저온균은 요거보다 밑 0도에서 25도씨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미생물의 최적 생장 pH는, 자, 제가 앞에 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pH는 저희 식육 처리 기능사 시험에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개론에서 설명했듯이 pH는 0부터 14까지 총 4단계, 14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7에 해당되는 거는 중성. 그래서 7보다 밑으로 가게 되면 뭐 되죠? 산성.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알카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미생물의 공간은 이 중간, 중성 구간, 7의 구간에서 가장 최적의 생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pH 7이 되겠습니다. 자, 미생물의 생육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미생물은 온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분이 많이 있어야지 잘 생육합니다. pH는 아까 어떻게 했죠? 중성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4번은 소독무죠. 미생물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답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소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의 억제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약간 운전면허 시험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과 제조 환경 사이에는 문이나 복도 등으로 격리되는 것이 좋고, 원재료 창고 등 칸막이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구분이 되는 것들은 맞는 말이죠. 그리고 공기의 여과, 온도와 습도 조절을 겸한 환기장치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종업원이 작업장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송풍장치, 에어워셔나 살균 수통을 이용하여 미생물의 침입을 막는 것. 맞는 말이죠.
시계, 반지 등 장신구를 착용해도 가능하다.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위생에 종사하신 분들은 당연히 금해야 되는 행동들이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신선유구로 인한 세균성 식중독 예방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에 깨끗이 씻어서 날 것으로 먹는다. 자, 이미 그 식품 자체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것들을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먹기 전에 육안으로 잘 살펴본다. 우리가 곰팡이나 이런 부분들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만 식중독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진공 포장하여 실온에 보관한다. 자, 진공 포장 부분들은 맞는 말이지만 실온에서 보관하게 되면 미생 세균이 더욱 증식이 됩니다. 역시 아닙니다. 4번 항상 4도씨 이하에서 보관하고 잘 익혀 먹는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미생물의 번식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자, 앞편에도 나왔죠. 온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양원이 있어야 미생물이 그걸 먹고 번식을 할 수 있고요. 습도가 있어야지만 더욱 활발한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4번 기압은 번식 조건에 미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중 식육이 부패에 도달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식육의 부패입니다. 자, 산패치, 식육의 지방이 상한 것. 자, 맞는 말이겠죠. 자, 부패치, 식육의 단백질이 상한 것. 역시 식육과 부패에 연관이 있죠. 자, pH의 상승. 아까 미생물이 가장 생장하기 좋은 조건은 중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부분들은 아니고요. 암모니아 등의 가스가 식육에 녹아 액체 상태로 되면 점액이 형성되어 부패치를 발생시킨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틀린 것은 3번 pH의 상승이 되겠습니다. 자, 발골 시. 자, 2차 가공이죠. 미생물의 오염원과 거리가 먼 것은 작업대, 그리고 작업자의 손, 작업 도구. 이 세 개에는 맞는 부분입니다. 물론 고온에서 작업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미생물이 더욱 증식할 수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2차 가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일정 온도를 낮춰서 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은 이 오염원과 살짝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미생물의 성장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미도기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대수기, 그 다음에 정체돼서 내려가는 곡선을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S자형 곡선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체기에는 미생물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 했는데 정체기에는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2번. 3번의 경우 미생물의 성장은 유도기, 대수기, 정체기, 3열기를 거친다. 아까 4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맞는 말입니다. 미생물을 배지에 접종했을 때의 시간과 생균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거는 대수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 또 나왔는데 12번. 다음 중 식육, 미생물의 생육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아까 이 부분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지만 조도, 빛의 밝기는 식육, 미생물의 생육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조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무구조충과 유구조충에 대한 감염 방지책은? 자, 무구조충은 소고기에서 나오는 기생충이고 유구조충은 돼지 쪽에서 나오는 기생충입니다. 자, 이 기생충은 손발을 깨끗이 세척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기생충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틀린 말이고요.
육류의 충분한 세척 역시 아니고요. 단 아까 말했지 육류를 충분히 가열해 먹으면 위의 기생충에 어느 정도의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기구의 충분한 세척도 역시 아니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식육의 초기 오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도살 방법, 해체 방법 내지는 방열 정도 여기서도 다 이런 부분이 오염에 노출이 되면 위험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그렇죠. 위생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도축장에서 가공 단계에서 위생 상태, 이게 영향을 가장 미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무구조충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무구조충은 뭐라 그랬죠? 소고기에서 나오는 기생충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돼지고기의 기생충은 선모충 또는 선충류, 그리고 유구조충 내지는 갈고리층충이라는 이름으로 기생충이 있고요. 소고기의 기생충은 역시 무구조충. 같은 말로 소고기에서 발생한다 해서 소고기 촌충 또는 민무늬 촌충이라고 합니다. 자, 편절은 아무래도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개체가 크기 때문에 유구조충, 돼지고기에 나오는 편절은 약 1000개, 무구조충, 소고기에 나오는 편절은 약 2000개가 되겠습니다. 자, 주로 소고기에서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충체의 편절은 2000개 이상이다. 맞는 말이고요. 소를 중간 숙주로 하고 소고기 촌충이라고도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전체 길이가 2m에서 3m 정도에 이른다. 자, 이 정도 기생충은 거의 뭐 괴물이라고 할 수 있죠. 틀린 말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독소형 식중독의 대표적인 균은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들이 이때 제일 많이 어려운 얘기가 위생학에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교재에 보면은 독소용 식중독, 그 다음에 감염용 식중독은 어떤 증상이 있고, 또 어떠한 특징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대표균들이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좀 눈에 좀 익혀두시면은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소용 식중독이란 미생물이 식품에 오염된 후에 그 식품에서 독소를 생산하고 축적하여 인간이 그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그 식품에서 생산된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자, 여기서 한다면 독소용 식품은 4번 포도상 구균이 되고, 나머지 1번, 2번, 3번은 감염형 식중독의 대표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다음 중 심한 열을 동반하는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균은? 여러분들 이게 문제 푸실 때 보면 어떤 증상 부분들이 비슷하기도 하고 막 어떤 건지 막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이 감염형 식중독과 독소용 식중독의 공통된 특징은 복통, 설사, 구토 반응, 이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독소용의 경우 발열 반응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한 열을 동반하는 부분들은 뭘 찾아야겠죠? 그렇죠. 감염형 식중독을 찾아야겠죠. 정답은 2번 살모넬라균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생물의 생육 단계 중 식육의 저장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 좀 이것도 역시 헷갈린 문제일 수 있는데, 자, 미생물이 우리 세균이나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게 하려면은 처음 단계에서부터 아예 근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미생물의 생육 단계 4개 중에 처음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4번 유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미생물의 오염에 의해 발생되는 가축 오염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는 자 배설물 역시 미생물의 오염에 노출이 되어 있지요. 자, 가죽. 자, 우리가 생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가죽이나 외피 쪽에 배설물이나 기타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나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 근육 쪽인데 여기도 역시 오염물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이 내장의 경우는 내장이 작업 과정에 파열되지 않는다면 미생물의 오염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내장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식육의 위생 지표로 이용되는 미생물은? 자, 우리가 대장균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대장균. 사람 및 동물의 대장에서 서식하는 세균 중 하나로 가장 먼저 발견된 장내 세균이다. 분변에 의해 오염된 환경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음료, 식당과 같은 청결을 필요로 하는 대상의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는 세균이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당이나 업소 쪽에 보면 대장균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축산물 위생법상 축산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축산물 위생법상입니다. 우리가 가공 단계죠. 식육, 그 가공 단계에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유가공품, 우유 종류, 가공 단계죠. 포장육, 가공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가축은 축산물 위생법상이 아니라 축산물 법상의 축산물입니다. 그래서 속하지 않는 것은 2번 가축이 되겠습니다. 22번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얻어가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자, 칼을 씻을 때는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안전성에 대한 부분. 자, 칼은 다른 기구와 함께 두지 말고 따로 보관한다. 그렇죠? 이 날카로운 부분들이 같이 다른 기구가 있을 때 자칫하면 부상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칼날은 자주 갈아서 작업에 용이하도록 준비한다. 역시 맞는 말이죠. 칼날이 날카로우면 자상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칼날은 무디어야 한다. 칼날이 무디게 되면 그만큼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틀린 부분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식육 내 미생물이 쉽게 이용하는 영양원 순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자칫하면 단백질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먼저 미생물은 영양분 섭취를 위해 처음부터 고기 자체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분비를 통해 고기를 보다 작은 조각으로 분해한 다음 영양분으로 섭취하게 된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단백질이란 부분은 영양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밥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장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열량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역시 탄수화물이 많죠.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에너지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단백질로 영양원을 공급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방에 대한 부분들을 섭취하는 이렇게 미생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기억해 두시고요. 24번 다음 중 육류가 부패하여 생기는 유독 성분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이 자, 유독 성분, 육류의 부패에 의한 유독 성분은 푸토마인이다. 자, 동물의 자체가 부패할 때 단백질의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유독성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자, 육류의 부패, 유독 성분, 푸토마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축 단계에서 오염을 주도하는 미생물의 종류는? 자, 도축 단계는 역시 도축장을 말하겠죠. 그러면 도축장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 여러 가지 균 중에 먼저 혼행성 균을 보겠습니다. 공기나 물속의 온도가 낮은 곳에 존재하는 비병원성 세균. 자, 도축장의 온도 자체는 좀 많이 낮습니다. 가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중홍균 20에서 25도씨에서 증식 가능. 도축장의 온도도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중홍균과 혼행성 균이 도축 단계에서 오염을 주도하는 미생물의 종류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식육의 지방 성분이 분해되어 불쾌한 자극치를 일으키는 현상은?
자, 여기서 눈여겨볼 건 지방 또는 지질이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효는 뭐냐?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은 치즈가 발효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고요. 역시 지방이랑은 관계가 없죠. 자, 부패는 단백질이 썩은 것. 변폐는 단백질, 지방 이외의 성분, 우리가 말하는 탄수화물이나 무기질에 있는 식품이 변질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 성분은 역시 2번 3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식중독균에 대한 특징인가? 가열살균이 충분한 통조림 식품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현기성으로 포자를 형성한다. 독소를 형성하여 식중독을 일으킨다. 자, 다른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독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독소형 식중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독소형 식중독은 콜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자, 이걸 정말 길고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눈에 좀 익혀두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정답은 4번. 자, 진공 포장육의 장점이 아닌 것은 육의 취급 및 운송이 간편하다. 맞죠? 자, 건조에 의한 감량을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 공기를 차단하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자, 진공 포장을 함으로써 저장 기간은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형기성균이 사멸된다. 자, 이건 아니죠. 오히려 형기성균이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공기가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이 형기성균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1번. 자,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식품물의 첨가물, 그 다음에 포장, 기구 및 용기는 부수적으로 위생법상에 해당이 되지만 식품 공장에 대한 부분은 허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살모넬라 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살모넬라 균은 뭐였죠? 감염형 식중독입니다. 치사율이 비교적 낮다. 그런 부분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들은 좀 뛰어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에 매우 강하여 보통의 가열로는 사멸되지 않는다. 제가 책에도 기재를 해놨지만 익혀 먹으면 이런 식중독 부분들은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자, 감염되면 설사부터 현기증이 증상이 나타난다. 자, 이 내용도 있었고요. 특히 여기서 하나 좀 알아둬야 될 게 닭, 오리아와 같은 가금류가 주요 오염원이다. 그래서 틀린 말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가 있어야만 증식이 가능하며 식육이나 육제품의 표면에서만 자랄 수 있는 생물은, 미생물은. 자, 이 공기가 있어야만 증식하는 세균들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표면에서 자랄 수 있는 미생물. 자, 우리가 메주라든지 아니면 고기 같은 부분들을 건조 숙성할 때 보면 치즈에 보면 곰팡이 부분들이 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자, 그거를 감안해서 생각하신다면 4번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자, 신선육의 냉동 중 일어나는 주요 변화가 아닌 것은, 자, 지방의 산화. 자, 우리가 얼린다고 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멈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은 제일 먼저 냉동 중에도 산화가 됩니다. 자, 단백질의 변성. 냉동 중에도 이런 변화는 일어납니다. 변색. 네. 우리가 생고기에서 있을 때, 냉동을 했을 때는 이 변색도 역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단, 여기서 자가 분해, 숙성. 이거는 냉동육이 아닌 냉장육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리코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글리코겐 이런 설명 자체는 되게 어려운데, 자, 우리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이 글리코겐의 특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기 속에 존재하는 단백질도 맛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근육이 움직일 때 분해되어 에너지원이 된다.
자, 맞는 말입니다. 무정형의 백색 분말로서 무미, 무치 하고 물에 녹아 클로이드 용행을 이룬다. 맞는 말이고요. 분해되어 젖산이 된다. 근데 여기서 젖산은 뭐죠? 네, 맞아요. 피로물질입니다. 글리코겐은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는데 피로물질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식중독균이 오염된 식품을 끓여도 안심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답을 직접 기억을 하고 가겠습니다. 소자나 독소 중 내열성이 강한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식중독균이 식용 및 식용 가공품에 오염되어 발생하는 식중독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아까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주시를 했다면 이제 바로 알 수 있죠. 자, 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이 부분들은 감염형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뭐죠? 독소형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자외선 살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외선 살균입니다. 자, 유효 파장은 200에서 300 나노미터이다. 이런 단어 자체를 모를 때는 일단 넘어가서 다른 부분들을 먼저 찾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숫자를 전부 다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모든 균종에 효과가 있다. 예, 맞습니다. 단백질이 많은 식품은 살균력이 강하다. 자, 어떤 살균 부분들은 따로 어떤 화학적 내지는 물리적 이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3번은 아닙니다. 37번. 살균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정 사용 농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살균 효과가 저하되는 것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뭐 소독을 할 때 충분한 이상량의 적정 시적 농도를 맞추지 않으면 살균력이 떨어집니다. 자, 과산화수소는 강력한 산화작용을 하는 살균제다. 자, 과산화수소 여러분들 아시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쳤을 때나 뭐 이런 거 쓰면은 쭉 그 살균처럼 기포가 올라오는 거, 이 산화작용을 하는 겁니다. 3번 염소계 살균제는 광선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자, 보통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화학용품은 광선이 잘 드는 곳이 아니고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죠.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독액 희석 시 1000ppm은 몇 프로인가? 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좀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쉽습니다. 자, 이걸 일일이 외우실 필요가 없고, 자, 여기 1000ppm은, 자, 이 뒤에 있는 0만큼 소수점으로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00ppm은 0.001%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0이 앞으로만 오면 됩니다. 백분율로. 자, 공기가 있어야 증식이 가능하고 식육이나 육제품의 표면에서 자랄 수 있는 미생물은? 자,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곰팡이. pH 산도와의 관계 중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은? 자, 아까 pH 0에서 14단계, 그 중에 7은 중성, 자, 0쪽으로 가면 산성, 14쪽으로 가면은 알칼리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pH가 낮을수록 산도가 낮다. pH가 낮을수록 산성화되는 거죠. 그죠? 자, pH가 낮을수록 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pH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곰팡이나 효모는 세균보다 넓은 pH 범위에서 자랄 수 있다. 자, 세균은 우리가 중성에서 제일 잘 자란다고 말했죠. 그러나 이 곰팡이는 그보다 더 우리가 숙성을 할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가분해를 자가소화를 했을 때 곰팡이나 효모는 더 넓은 범위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pH가 낮은 PS26이나 pH가 높은 DFD6보다 저장성이
좋다. 자, 이 부분들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요. 자, 고기의 pH는 높을수록 저장성이 좋다. 자, pH가 높다는 건 알칼리성으로 간다는 건데 산도 쪽으로 가야지 저장성이 더 좋아집니다. 틀린 말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균은 낮은 pH에서 자라지 못한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식품 미생물의 생육, 최저 수분 활성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나열한 것은, 자, 수분은 미생물의 번식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수분 활성도에 따라 미생물의 종류와 증식 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세균의 경우 0.91로 가장 높고, 효모는 0.88, 그리고 곰팡이는 0.8. 자, 우리가 이거 숫자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제일 많은 순서, 세균, 효모, 곰팡이. 또 시험 문제에서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나열한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낼 수도 있으니까 이 순서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번. 다음 중 식육 표면에 점액질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표면 미생물의 순. 여러분들 10의 7승에서 10의 8승. 식육 표면에 점액질이 형성되는 미생물의 수 하면 10의 7승에서 10의 8승 사이. 눈으로만 확실하게 익혀놓으면 여러분이 딱 문제 나왔을 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앞전에 나왔던 거죠. 소독의 키석 시 100ppm은 몇 프로인가? 자, 뒤에 있는 0만큼 100불별로 소수점이 나오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는 1000ppm이었을 때, 이번에는 100ppm이니까 0.01%.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부패 시 생성되어 육색을 저하시키는 물질은, 미생물에 의한 부패 시 육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 호기성 세균에 의하여 야기되는 부패로 미생물이 생장하면서 과산화수소와 황화수소 등을 생산하여 고기의 변색을 야기시킨다. 우리는 이 미생물의 부패로 인해서 생장하면서 과산화수소와 황화수소를 생산한다고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6. 다음 중 심한 열을 동반하는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균은, 자, 먼저 세균성 식중독 중 감염형과 독소용 식중독 증상에서 복통, 설사, 구토의 증세는 같으나 독소형의 경우 발열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서 문제는 심한 열을 동반하는 식중독. 자, 그러면 독소형이 아닌 감염형 식중독을 찾아야 되는데, 자, 4번이 되겠습니다. 포도상구균, 보톨리누스균은 독소형, 그리고 버섯 중독균은 자연독이 되겠습니다. 자, 살모넬라균을 사멸하기 위한 조건은, 자,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60도씨에서 30분간. 자, 그리고 살모넬라균은 뭐죠? 네, 감염형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식육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중 성질이 다른 것은, 자, 여기서 다른 균들 여러분들 눈에 이제 많이 익죠? 자, 근데 브루셀라균은 브루셀라 균에 감염된 동물로부터 사람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 공통 감염증입니다. 인수 공통 감염증. 이 부분이 미생물 중 성질이 다르죠? 4번 브루셀라가 되겠습니다. 미생물 등이 분비하는 효소로 고기를 산패시키는 데 관여하는 것은, 자, 이것도 좀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저랑 오늘 이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걸 하나씩 짚어가면서 눈에 익혀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테이스, 이거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룰레이스,
가수 분해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복실레이스, 화학 반응 촉매 효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 미생물을 분비하는 효소로 고기를 산패, 여기 지방의 산패죠. 하는 것들은 뭐냐? 라이페이스. 고기를 산패시키는 것은 라이페이스. 기억해 두시고요. 산소가 있거나 또는 없는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균은, 산소가 있어야 자라는 균은 호기성, 없는 환경은 현기성. 얘네 둘을 합치면 통성 현기성 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육회를 할 때 특히 주의할 기생충. 자, 쇠고기입니다. 자, 바로 정답 나오죠? 무부조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중 가축의 내장에서 서식하는 주요 미생물은? 자, 아까 내장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뭐 있죠? 대장 쪽. 그죠? 내장, 대장. 그래서 대장균이 되겠습니다. 식육의 냉장 시 호기성 부패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혼행균은? 호기성 부패의 원인균은 대표적으로 이름도 어려워요. 슈도모나스, 모락셀라, 아시네토박터. 자, 지금 눈에 익혀 두셔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가지 중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호기성 부패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혼행성균 세 가지고, 여기서 정답은 슈도모나스. 다음 중 미생물 증식 억제를 위한 저장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증식 억제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중원 저장법 뭐죠? 중원에서는 미생물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열의 가장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중독 원인 기준. 자, 이것도 우리 외우죠. 보톨리누스균. 열의 가장 강한 성질을 나타내는 식중독은 보톨리누스균이다. 식육의 부패 진행을 측정하기 위한 판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식육의 부패는 단백질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백질 측정은 세균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부패 진행은 세균수가 필요하고 휘발성 염기 질소, 왜냐하면 그 키키와 냄새나 이런 산패치가 나니까요. 그리고 관능 검사, 되게 이건 세 가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백질의 측정이 아닙니다. 식육에서 발생하는 산패치는 어느 구성 성분에 기인하는 거? 아까 산패치는 뭐라고 했죠? 지방 또는 지질이라고도 합니다. 3번. 자, 단백질은 부패를 일으키고 탄수화물과 무기질은 변폐를 일으키고요. 자, 사후 경직기를 지나 조직 속에 함유되어 있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 분해되는 현상은? 자, 조직 속에 함유되어 있는 효소, 자가 소화입니다. 자기 스스로.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린 게 이 가수분해가 있는데, 가수분해란 특정 결합에 물을 끼워 넣어서 쪼개는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자가 소화가 되겠습니다. 열과 소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 절임육을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세균. 정답, 락토바실러스. 자, 요거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즘 TV나 광고 선전에 보면 이런 비슷한 용어의 선전들을 많이 하는데, 자, 위에 대한 열과 소금의 저항성이 강하고 절임육을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건 락토바실러스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닭고기를 취급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식중독 세균은? 자, 앞에 초반 문제에서 나왔죠? 살모넬라균. 닭이나 가금류에 많이 있는 식중독균입니다. 이상 위생학 6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제 3장 가공과 저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